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으로 구성된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인 쿼드가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공동기구문을 게재하며 한국 역시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18일 진행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쿼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까 싶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우려와 달리 회담에 참여한 한국 외교부 장관은 회담에서 쿼드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을 밝혔지만 오히려 회담을 계기로 한국에서 쿼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회담에서 쿼드 확대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담에서 미국 측은 중국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항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오스틴 미 국무장관도 중국은 미국의 관점에서 도전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담 후 블링컨 장관은 쿼드는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이 협력하는 비공식 모임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쿼드 확대에 관련된 직접적인 논의만 없었다 뿐이지 오히려 중국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쿼드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는 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18일 있었던 국방부의 입장 발표는 중국의 은근한 믿음을 깨부쉈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영내 지역 협력과 관련해서 포용성과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협력 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쿼드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쿼드 플러스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어 중국은 적잖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절부절한 긴장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생기는 압박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결정되는 게 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이미 요청을 했다, 한국이 거절을 했다 말은 많지만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전부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례는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없습니다. 미국, 중국 양국과 이해관계가 깊은 한국은 사실상 중국을 배척하는 쿼드 확대 참여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도 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압박은 주되 섣부르게 참여를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쿼드 확대가 거론되는 자체만으로도 중국에 충분한 압박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압박은 며칠 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쿼드 회의는 국가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고 4개 국가 정상들은 비대면 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는데요. 4개국 정상이 회의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언급만 없었을 뿐이지 공동 성명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 이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중국에 의한 도전 과제들을 논의한 것은 맞지만 쿼드 정상회의가 근본적으로 중국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고 군사동맹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4개국 정상들은 회의를 통해 외교장관급에서 최소 연 1회 만남을 가지기로 했으며 올해 안엔 대면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인 쿼드에 한국 그리고 베트남, 뉴질랜드의 참여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으니 중국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겠는데요. 미국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쿼드의 논의 내용을 한국과 기꺼이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국의 약을 바짝 올렸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쿼드가 냉전 당시 권위주의적 나토와 같다는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로 중국의 무역 제재를 겪은 후 미국 중심의 국가 네트워크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 중심의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대신 미국의 전략자산 추가 배치 등을 요구해 쿼드 가입과 우리의 실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자주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무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는 쿼드는 5G 통신 장비 및 휘투루 등의 무역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쿼드 플러스 가입의 적기일 수 있다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가능한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선택을 내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